진천군은 예로부터 살기 좋다 해서 생거진천이라고 불렸습니다. 진천군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또한 토지가 비옥해서 농산물의 생산량과 품질이 아주 좋았습니다. 현재도 생거진천이라는 말에 걸맞게 진천군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이 발전이 되느냐, 발전이 되지 않느냐의 대표적인 지표는 인구 증가입니다. 진천군은 18년 연속 인구 증가라는 비수도권의 전무후무한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요즘도 매년 2,000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매년 2,000명 인구 단위라는 것은 군 단위의 작은 면의 인구가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 당시에도 한 17,000명 정도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인구가 늘어난 이유는 진천군이 지난 10년 동안 매년 1조 원 이상 15조 원의 투자 유치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1조 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보통 자치단체가 4년 동안 1조 원을 유치해도 많은 투자 유치를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1조 원에서 15조 원 유치를 해서 많은 우량기업의 대기업이 진천에 설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일자리가 많이 창출됐습니다. 일자리 증가율 1위가 진천군입니다. 진천군에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유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젊은 친구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진천군의 신생아 합계 출산율은 1.12로 충청군의 1위입니다. 충청권의 1위인데 진천보다 인구가 많고 젊은 친구들이 많은 청주, 충주, 세종, 대전보다 저희들이 신생아 수가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합계 출산율이 많아지고 또 젊은 친구들을 유입을 하려면 주택, 교육, 문화, 예술 등 정주 여건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천에서 근로자로 전입을 하면 그 사람들이 진천에 주소를 옮기고 진천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럼 세수가 늘어납니다. 그 세수를 갖고 재투자를 합니다. 이것이 진천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적 경제 시스템인 진천군의 정착이 되었습니다. 진천군은 이와 같이 생거진천답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느냐. 인구 18년 동안 일어나는 인구 증가의 기적을 보였습니다. 경제의 기적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2016년 진천구에서 출마하면서 2015년에 수도권에서 연결하는 진천까지 공항까지 가는 철도를 유치하자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현혹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을 따오는 게 더 쉽지 무슨 이야기냐. 그렇게 해갖고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2021년도 국가 4차 철도망 계획에 동탄, 안성, 진천, 청주공항을 가는 78.8km의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를 유치했습니다. 그것이 철도의 기적입니다. 진천군에는 5대 기적이 있습니다. 인구, 경제, 철도, 그 다음에 관광의 기적입니다. 관광은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진천군에 천년의 신비인 농다리가 있습니다. 2023년까지 매년 30만 명의 정도가 관광객들이 내방을 하는데 그것도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장소를 가보니까 다른 어느 관광지보다도 잠재력이 컸습니다. 왜 안 올까 했더니 너무 단순했습니다. 관광지를 먹거리와 즐길거리와
놀거리가 많은 관광지로 만들고 한 번 오면 두세 시간은 시간 가는지 모르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갖고 농다리 일대를 완전히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편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라운드로 한 바퀴 돌 수 있는 라운드로 트레킹 코스를 만들었어요. 트레킹 코스를 만들면서 트레킹 코스를 인천군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만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교량 저수지를 횡단하는 루즈탑의 그 309m의 출렁다리를 만들었습니다. 매우 스릴이 넘치고 재미납니다. 무지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갔더니 야,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데가 없어? 너 왜 돈을 안 받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진천군수입니다. 와, 이렇게 좋은데 돈을 안 받아요. 소금강에 가도 돈을 받고 어디, 저희는 많이 오십시오. 단지 주차료만 앞으로 걷겠습니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탐복을 했습니다. 2023년에 30만 명이 왔던 관광객이 그같이 저수지를 일대 개조를 하고 나니까 2024년에 170만 명이 왔습니다. 2025년에 180만 명이 왔습니다. 관광객들이 쓰고 간 돈이 무려 65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부가가치가 높은 거냐 하면은 우리가 농다리 관광지를 유지 관리하는데 약 8억 원 들어갑니다. 또 충청북도에는 대청호 주변에 청남대라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1년에 7, 80만 명 정도 옵니다. 거기는 관리비만 130억 내지 150억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진천군은 얼마나 돈 남는 장사를 하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느꼈던 저기에서는 군정이 됐든 도정이 됐든 일 안 하고 다습하는 것은 퇴보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사회가 발전합니다. 앞설 수 있습니다. 그 같은 경험을 얻었고요. 또 마지막은 복지의 기적입니다. 복지의 기적이라는 것은 진천군이 군민한테 제공하는 복지라는 게 충청북도의 최대의 수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많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진천현 노인 통합 돌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19년서부터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시는 것보다는 살기 좋고 편한 집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생활, 주거, 보건, 의료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와 같은 노인 통합 돌봄 사업이 내년 3월서부터 전국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은 무려 7년 전에 이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얼마나 성견지명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노인 공약 1호가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진천군의 노인 통합돌봄 사업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지난 8월에 에이펙 강력급 회의에서 진천군의 통합돌봄 사업을 소개를 했습니다. 선진국도 노령화가 진전되면서 지속 가능한 어르신 돌봄에 대해서 무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께 샘플로 지정이 돼서 강의를 하고 큰 박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던 게 우리 신천군이 제가 민선 6기 7기를 하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는데 국민들은 우리가 잘 사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죠. 피부적으로 못 느낍니다. 주머니로 뭐가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은 경제 성장에 대한 과실이 복지에 스며들어서 가야지만이 구성원들이 행복이나 만족감을 군정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국정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은 국민의 행복, 삶의 질 향상, 또한 얼마나 편리하게 살게 해줘야 되는 깊은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복지를 제공을 하는 게 국가와 지방정부의 존립의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차세대의 성장 동력은 하나 갖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활용해서 종전의 제조업 위주의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이 유치가 되려면 교통 접근도가 향상이 돼야 됩니다. 이와 같은 교통 접근도가 향상이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오기가 쉬워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연결되는 철도가 필수적입니다. 또 간선도로가 필수도로이고 간선도로에서 지선을 연결한 도로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청주공항은 우리 국토의 중심에 있는 공항입니다. 이 공항이 허브 공항 역할을 하려면 현재 군용 비행장입니다. 이것을 민간 전용의 활주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키우면은 충북은 새롭게 변모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연결되는 철도가 청주공항까지 갔을 경우에는 배후 인구가 1,500만 명이 늘어납니다. 1,500만 명의 인구가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보다 더 편리합니다. 그러면 우리 청주국제공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허브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은 대한민국의 심장, 160만 도민의 꿈이 실현되는 충북특별 중심도를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는데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이 지역 융합 경제권입니다. 우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특화 개발해야 됩니다. 아까 잘 사는 지역이 있고 못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에는 보은, 옥천, 단양, 괴산 등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잠재력이든가 또 자원을 하면서 차별화된 특화 개발을 좀 해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철도나 공항이 유치됐을 경우 그걸 최대로 활용해서 공항, 철도 경제권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물류 중심 도시로 충청북도를 육성을 해야 됩니다. 충청북도의 강점이라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물류가 가장 편한 겁니다. 진천이 지속 가능하게 큰 성장을 했던 것은 교통 접근도가 좋기 때문에 그럽니다. 물류가 편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첨단 산업이 하루가 모르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 산업권을 조성을 현재 인프라가 좋은 청주나 또는 진천, 음성, 충주에 설치를 할 경우에는 우리 충청북도는
지역과 융합이 되는 조화로운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격차 해소 방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수법이 있습니다. 그냥 그와 같은 격차라는 것은 우리 국토에도 국토 발전이 잘 된대, 안 된대. 충청북도에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충청북도의 도정의 중심을 성장과 분배, 어디에 둘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사를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청주 성장과 같이 해서 나머지 10개 시도 동반 설정해서 충북의 도민이 소외 없이 잘 사는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소외되는 지역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를 하고 또 공공기관을 강제 이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제천 같은 경우에 중앙선이 갑니다. 철도 역세권 개발을 좀 해주고 또 보은 영동 같은 경우는 산세가 좋습니다. 그럼 관광 휴양지역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문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걸 지원을 해줍니다. 절대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발전 방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농촌에는 상당히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농촌의 고령화 문제, 농촌 인구에 대한 간섭 문제, 또 농사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농업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농업이 레드오션, 돈 안 되고 힘든 산업이 아니라 블루오션입니다. 우리 진천군 같은 경우는 농가 소득이 1억 원 이상 되는 많이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가장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농업 분야입니다. 얼마나 하기 나름이냐에 따라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 AI나 또 스마트팜을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촌에 유입되는 젊은 인구들한테 파격적인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또 기농, 기촌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농업을 1차 산업이 아닌 로컬 푸드화를 해서 2차 산처, 그 다음에 그거에서 관광 홍보까지 가는 6차 산업으로 전환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는 것이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촌에 오면은 성공할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을 심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진천군에 대한 자랑을 다 하지는 못했는데 큰 자랑 중에 두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농업에 대한 산업 비중이 3%가 안 됩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무려 12% 해줍니다. 4배 이상. 왜냐하면 농업은 우리가 지켜야 될 산업이고 우리의 역사 뿌리입니다.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는 농업 분야의 예산을 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천의 세수가 기업에서 많이 생깁니다. 4년 동안 약 100억 정도를 매년 20억 내지 30억을 농민들한테 환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처 예산을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제가 내년도 농업 분야 가장
역전 사업은 어떠한 기후변화, 재해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자. 무려 8억이나 10억 정도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종전, 예를 들어서 5mm짜리 비닐하수 안 됩니다. 더 넓게 하고, 그 다음에 받침대도 더 강한 걸로 하고, 그와 같이 지금 집중, 투자를 해서 어떤 재해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농업을 질 수 있도록 지금 강력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과연 실효가 있는지 없는지는 내년에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지적하신 거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재해 기후 문제,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전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소생할 수 있는 환자의 사망률이 응급환자입니다.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상당 기간 희생 가능자, 희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가 죽는 게 높습니다. 그만큼 충청북도 또는 지역에 의료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종합병원이 있어 다행인, 종합병원이 없는 데 많습니다. 종합병원이 없다면은 공공에서 병원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공공병원을 만들어주고, 또 의료 인프라를 강화를 해줘야 됩니다. 또 아까 같이 노인통합돌봄사업 지원해줘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의료진들이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의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어떤 획기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것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응급 헬기 닥터 헬기도 도입해야 돼. 충청북도는 닥터 헬기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료 시스템이 권역 응급 시스템, 지역 응급 시스템, 지방 무슨 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충청북도는 권역 응급 센터가 강원도에는 3개 정도 있고, 충청남도는 대전 같은 데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없습니다. 닥터 헬기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권역 응급 의료센터를 추가 지정을 하고, 또한 닥터 헬기를 배치를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리고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의 의료 격차를 해소를 위한 어떤 특별법 제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국회에서 이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논의가 되면은 의료 접근성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진천구는 젊은 인구 계층이 제일 많습니다. 충청권에서. 그래서 진천군의 경험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을 시키고 그 경험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노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 안 되면은 애 낳는데 몇백만 뺐지만 그때만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 또 젊은이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주거에 대한 안정입니다. 저렴하고 양질의 주거 환경, 또 청년들이 필요한 편의시설이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 문화, 예술 등에 대한 생활 환경을 개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 훈련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개 보면은 구인과 구직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이거를 맞추려면 결국 교육 훈련을 통해서 그 갭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앞으로는 이공계, 특수 기술을 가질 수 있는 그 같은 고등학교, AI 고등학교, 바이오 고등학교, 또 첨단 고등학교, 아니면 2학년 과정의 대학 같은 거를 많이 설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라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을 할 수 있는 작지만은 감명을 받을 수 있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아까 통합돌봄 얘기하죠. 통합돌봄 하면 어르신들이 진천군이 우리 아들보다 나아 칭찬합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무료화했습니다.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1,000원, 2,000원이 아까워서 버스를 안 탔습니다. 집에 경로당에 있었습니다. 무료화를 했더니 이 양반들이 하루 종일 버스 타고 다녔어요. 버스 승객이 40%가 늘었습니다. 장날이면 버스가 매집니다. 공짜로 버스 타고 시장에 가서 막걸리나 해장국을 먹었고 이래 시장 경제가 무지개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생활 밀착형 서비스 아닌가 이런 부분이고요. 또 이와 같이 하다 보면은 우리가 복지의 사각지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역 복지 협회라든가 이렇게 해갖고 제가 취약계층을 많이 발굴해서 그 사람들의 어려운 점을 좀 해소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 친화적인 도시, 청년 친화적인 도시, 가족 친화적인 도시, 여성 친화적인 도시, 또 지역 주민 친화적인 그 같은 도시를 조성을 해갖고 같이 사는 공동체의 어떤 즐거움도 느끼고 또 서로 다 결속하고 나눔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제일 중요한 게 인식에 대한 전환입니다. 환경에 대한 거, 뭐, 요 정도면 어때? 괜찮지? 그렇지만 그것이 쌓여서 큰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 해결에 비용이 드는데 이거는 미래 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얻는다는 생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이라든가 클린텍 지원이라든가 AI와 연계한 공장을 유치한다든가 또 공장의 자동화를 해갖고 우리가 탄소 중립을 이행을 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건 탄소 중립을 하는 데는 사회적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운동연합, 주민, 실제 환경을 배출하는 사업자, 관공서가 같이 참여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좀 해야 되겠다. 또 사회 전반에 보면은 탄소 중립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무료화 탄소 중립에 무지하게 도움됩니다. 승용차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라운드 어바우트 회전형 교차로 거기에 가면은 교통 체증이 없습니다. 신호등이 없습니다. 그만큼 탄소가 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녹조 공간도 많이 확충해야 됩니다. 공기를 많이 공급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미래 세대들한테 환경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환경과 생활이 같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의식주 문제는 해결합니다. 자기 삶에 만족을 할 수 있는 부분, 의식주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체육, 관광으로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즐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화, 예술, 체육, 그 다음에 관광을 중흥을 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미래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분야에 들어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갑니다. 마인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이 충청북도에서 만족을 하고 내가 충북도민이 이런 걸 자긍심을 하고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을 자기가 느껴야 됩니다. 체감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GRDP가 얼마가 됐다, 경제성장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문화예술 공연하는데 공짜로 봤다. 아, 이거 무슨 저 공연을 했다. 아니면 전시회를 했다. 그 다음에 우리 친천군 같은 경우는 군단에서 군립 오케스트라를 처음 창단했습니다. 그것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해주는데 무지 각광을 받았습니다. 오늘 진천군 종박물관 20주년 개관식인데 오케스트라가 공연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로 그 분위기를, 품격을 높였습니다. 결국 문화, 예술, 또 관광, 체육 등은 삶의 품격과 수준을 높이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딱 도지사가 된다면 충청북도를 교육, 문화, 특화 도시로 가꾸고 싶습니다. 예, 상당히 좋으신 얘기인데 저는 시군 간 발전의 격차가 없는 균형 발전된 충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충북은 제도적으로 변방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명실상부한 국토의 중심다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북 특별 중심도가 지정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모든 도민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 삶을 같이 존중을 해주고 그와 같은 삶이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충청북도를 대동적이고 기본적인 사회로 정착을 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동 기본사회. 존경하는 우리 충북도민 여러분, 충북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도적인 병밤인 충청북도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당당한 중심으로 도약을 해야 될까? 아주 중대한 기로가 있습니다. 이거의 대답은 도민들의 선택에 있습니다. 일반도인 충청북도가 될 것이냐, 특별 자치도 격인 충청북도 특별 중심도로 변환이 될 거야.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는 충북 도민의 삶을 바꿔는 실용주의적 행정, 또 기본적으로 억강부유 정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160만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대동사회 구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의 의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바꾸고 압도적 성과로 도민이 신뢰하는 충북 도정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마지막 부분은 도지사 후보 어느 분한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